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대구로 온 피난민들 속에는 문화예술인도 많았습니다. 이때 대구는 피난예술인들의 요람과도 같은 공간으로 한국 예술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구 향촌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에서는 전란 상황 속에서도 예술인들의 작품 발표회가 끊임없이 열렸습니다. 꽃자리 다방에서는 2차례나 노벨 문학상 본심 후보에 오른 구상의 초토의 시 출판 기념회가 열렸고요. 항일 저항 시인 이육사의 시 청포도에서 유래된 청포도 다방과 당시 매우 귀한 그랜드 피아노를 보유했던 백조 다방과 모나미 다방 등은 예술인들의 교감과 영감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클래식 감상실로 평가받는 녹향이 있습니다. 1946년 광복 이듬해에 문을 연 녹향은 시인 양명문이 가곡 명태를 작사하고 황소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이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던 은지화로 유명한 공간인데요. 녹향은 6.25 전쟁기 예술의 자유와 예유를 제공하던 역사적 문화명소입니다. 당시 시대의 고통을 넘어선 문화 풍경이 또 있었는데요. 바로 음악다방 르네상스입니다. 이곳을 찾은 외신 기자들이 전쟁의 초토 위에서 클래식 음악이 들린다고 타전하기도 했고요. 그 이야기는 미국의 음악 잡지 에티드가 1953년 10월 5에 코리아 콘체르트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1950년대의 대중음반 시장은 최악의 침체기였습니다. 그때에도 대구는 오리엔트 레코드사를 중심으로 한국 음반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비 내리는 고모령과 신라의 달밤, 전선야곡과 구세어라 금수나 등 전설 같은 대중가요를 대구에서 만들어내며 한국 가요의 맥을 잇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기 대구 지역 예술인들과 피난 예술인들이 뜻을 합쳐 세운 한국 최초의 예술 전문 교육기관인 상고예술학원이 있었습니다. 상고라는 명칭은 대구의 대표 시인인 상하 이상하와 고을 이장희의 호에서 상자와 고자를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부터 대구의 문화극장은 국립중앙극장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대구 문화극장은 현재의 CGV 한일극장을 말하는데요. 대구 문화극장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극장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대구를 비롯한 한국공연예술진흥의 좋은 기반이 된 공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구에는 육군본부와 공군본부가 주둔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전쟁 상황에서 필요한 관련 출판물의 생산 보급활동, 즉 전시 출판문화 거점이 바로 대구였습니다. 당시 종군 작가단에는 육군 종군 작가단, 공군 종군 문인단, 문총 구국대 경북지대 등이 있었는데요. 이는 전란의 시기에도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해왔다는 것과 이를 통해 이 땅의 문화예술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25 전쟁기에 전국의 많은 출판사 또한 대구로 옮겨왔거나 대구에서 새로이 출범되면서 전시문단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학원사와 동아출판사, 계몽사와 청구출판사, 영웅출판사와 문성당, 세광음악출판사 등과 같은 출판사들이 대구에서 출범하거나 성장했는데요. 한국 출판산업의 태동기를 대구에서 연 것입니다. 6.25 전쟁기 많은 문학집도 대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종합잡지 신태양, 학생문예지 학원과 학생계 등이 있고요. 유치환과 김춘수, 구상 등이 참여한 시와 시론, 창간호 등도 대구에서 발간되었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6.25 전쟁 전후기에 수많은 예술인을 품어 창작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예술사를 상징하고 전선문학과 출판문화의 산실 역할을 했던 큰 축이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은 대구는 우리가 전쟁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의식주 이상의 것을 지켜준 예술계의 중심 도시로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대구 지역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문화사적으로 유서 깊은 지역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족상잔의 크나큰 비극이 있었던 시절에도 대구 지역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산실 역할을 담당하는 큰 축이자 한국 문화예술 지형도의 축소판이었던 것입니다.